네, 연준의 오늘 금리 동결 발표로 이제 관심은 7월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5월 CPI 상승폭이 4%로 둔화하면서 연준은 지난 1년여간 지속됐던 금리 인상 정책 효과를 살필 여유가 생긴 셈인데요. 자, 금리 동결 후에 다시 인상한 호주나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계신 뉴욕생명 자산운용 윤재성 CIO 모시고 인사이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봐도 아, 반가운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윤재성 CIO님께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FOMC 기자회견 늘 이렇게 챙겨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네. 아까 그 기자분하고 같이 방송했어요, 아침에.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김용갑 특파원과 함께 또 방송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뭐 총평 그리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연준은 아까 그 hawkish 하게 발표했어요. 그 닷 플러스를 올렸고 0.5로. 그러니까 3월에 그 방향으로 돌아갔어요. 네. 하지만 파월은 여전히 더비시하게 말을 해요. 네. hawkish 메시지를 잘 전달을 못하네요. 그래서 주식이 파월이 그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파월이 말하면 주식은 뜬다. 잠깐이라도. 오늘도 그러네요. 메시지는 굉장히 강경했는데 표현 자체가 유화적이다. 그쵸. 참 친화적이다. 이렇게 예, 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착한 아저씨. 네. 일단 뭐 점도표 상으로 보더라도 뭐 한 5.6% 뭐 한 두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올해도 약간 내비치긴 했는데 예. 저도 이제 보니까 CME 패드 와치도 뭐 매일매일 바뀌긴 하지만 예. 7월에 FOMC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 확률을 오히려 어제 한 60%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64%로 오히려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월가에서도 조금 더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 주부터 일본에서 한 두 번은 더 올려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거는 네. 그냥 데이터만 보고 분석하면 그런데 오늘도 아침 기자 회견 끝나고 팀 미팅 했는데 그런 뉴스를 말하더라고요. 팀 멤버들이. 연준이나 이코노믹 데이터만 보면은 경제 데이터만 보면은 올려야 되는 거 맞고 덧 플러트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그 18명 중에 2명은 올리지 말라 하고 나머지는 올리라.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4번 올리라. 4번 까지도 올리라.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theoretical 네 번 올리든 두 번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지금 두 번도 올릴 수 있냐? 특별히 채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못 올릴 확률도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50bp까지 한 번에 올릴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데 아예 못 올릴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들은 왜 그러냐? 채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렌딩을 벌써 줄이고 있는데 급속도로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조심스러워서. 대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둔화되고 있는데 더 심하게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파월은 2025년도까지 이제 안 내린다. 이래서 미국 경제가 탄탄해졌어요. 그러니까 페드가 뭐 1%까지 GDP 올리고 언임플로이먼트도 4.1로 내렸는데 이 상황에서 은행들이 페드 하이크 2번 하는 거를 역할을 지금부터 다음 6주 후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재밌어요. 한쪽으로는 50bp도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은행이 그렇게 심하게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면은 그래서 정부 채권도 이제 방향이 참 재밌어요. 저는 정부 채권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QT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QT 이런 역할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연준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경제가 둔화되는 걱정 때문에 또 내려가고 그래서 땡기고 밀고 밀당 궁금할 것 같아요. 6주 동안. 알겠습니다. 네, 시장에 특히 또 지금 은행발 리스크 관련해서 신용 긴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기 둔화적인 요소 또 금융적인 요소 상충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증시에도 오늘 아침에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최저점에서 지난 저점에서 20%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강세장의 진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동안 미뤄졌던 경기 침체 온다 약세장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페드가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계속 가자. 네. 채권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원래 그리고 성격이 채권자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이 방향도 저 방향도 어느 방향에 끌려갈 건가 걱정하고 있고 기름을 보면 또 기름 트레이더들은 유가 트레이더들은 아예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기름값을. 중국이 뭐 경제가 둔화된다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참 이 세 가지 에셋 클래스가 좀 리딩 에퀴티는 주식은 리딩 인디케이터가 아니지만 채권이랑 기름값은 리딩 인디케이터인데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주식만 빼고. 근데 원래 그래요. 막순간까지 경제가 꺾일 막순간까지 주식은 쫙쫙 올랐다. 빵 터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불경기를 아직도 예상하는데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근데 이게 꾸역꾸역 들어가는 마일드 심하지 않은 리세션이 올 거라 91년도를 봐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가면 2000년도를 봐야 되지 않냐. 2000년도도 경제는 그렇게 막 심하게 꺾이진 않았지만 그렇죠.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꺾였어요. 맞아요. 버블이 꺼지면서 뭐 거의 80에서 90% 부러졌던 네스닥이 2000년도에 네스닥이 55% 꺼졌고 나머지 2년 후에 80% 꺼졌고 그렇죠. 네. 그 대신 가치 주식은 2000년도에 아예 떴어요. 예, 상대적으로 뭐 아예 방향이 바뀌긴 했었죠. 네. 일단은 뭐 시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화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약간의 어떤 리바운드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지난해 10월부터로 보면 거의 200원이 하락을 한 거고 올해만 들어서도 아니면 한 달만 해서도 60원, 네, 뭐 맞습니다. 65원까지 맞아요. 급락, 즉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죠. 원화가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어떻게 추가 강세가 될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가는 또 원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도 네. 불경기가 오면은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수출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1330에서 1280으로 떨어졌어 50원. 네. 지금 돈이 어떻게 흐르냐? AI 베네핏이죠 한국 주식이 그렇죠? AI SK래 삼성이랑 뭐 네. 이런 거 하이넥스 그쪽도 그쪽이고 중국 그 경제가 안 좋아지고 리얼 에스테이트 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돈이 일로 와요. 오히려 중국의 Right. 어떤 부진이 한국의 수혜로 아시아 투자하는 부동산 돈 뭐 이런 것도 한국을 찾아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한국으로 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정부가 이거 조정 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 들어오네요. 이렇다 보니까 세졌는데 이것도 불경기가 오냐 안 오냐 저는 온다. 네. 오면은 환율이 어떻게 약해지겠죠. 되냐 약해진다. 그러면 지금 1,300원을 뚫고 내려간 상황이지만 되려 이제 1,300원 위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저는 1,400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약간 방향으로는. 한국 시장은 약간은 코셔스하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은 미국, 중국 중심으로 수출하고 그렇죠. 웬만하면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뭐 컨슈머도 수출하지만 네. 매니팩처링 이런 거 수출하는데 컨슈머 때문에 뜨는 경제잖아요. 중국은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스티뮬러스를 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켜줄 수 있어요. 오늘 내일 나오는 중국 지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적인 추가 부양도 기대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착륙보다는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예상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한국과 신흥국 시장에 대한 뷰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신흥국 주식을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이제 불경기가 마일드하고 그러면은 뭐 좀 꺼지고 뭐 다 좋지만 신흥국이 지금 10년, 15년 정도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아시아도 좋아하고 남미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에 리세션 지나고 나서 다시 경제가 살면은 기름값, 음식, 음식, 그 메탈 뭐 다 네. 전부 다 좋아해요. 불경기는 다 꺼지겠지만 회복할 때 이 supply demand
다 모질라요. 그리고 이 geopolitical risk 때문에 갈라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네. 일본이랑 미국, 네. 중국은 러시아, 뭐 브라질도 미국을 싫어하고 지금은 사우디는 바이든만 싫어하지 미국 전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면은 이 커머디티 자체가 그 후로 3년, 5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뭐 10년 동안 사실 언더퍼폼 했었고 이머징이 사실 부진했었고 예. 거기다가 이 공급망이라는 부분들이 지난해 러우 전쟁 이후에 상당히 많이 분리되다 보니까 예, 이 쌓는 과정에서 커머더티, 그러니까 원자재 중심의 상승, 원자재 중심의 수혜를 보는 국가들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길게 봐서 그렇고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짧게 6개월 뭐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4월 달부터 이거를 공개했는데 미국이 비싸다 보고 유럽도 회복을 많이 해서 비싸다 보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계속 사고 있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주식을. 최근에 일본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4월 달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네. 이익도 미국은 내려가는 방향이고 네. 유럽도 그런데 일본 아니에요. 네. 뭐 대단히 올라가는 나라도 않고 재미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그러고 지금 주식값을 올리려고 토키오 스탁 엑스체인지에서 프라이스드 북이 1 밑에 있는 회사들은 이거 안 올리면은 쫓아낸다.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제시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것도 네. 했고 현찰이 많아요. 네. 돈도 많죠. 근데 경제를 20년 동안 부정스럽게 봐서 그런지 CEO들이 사장들이 돈을 안 끼고 있어요. 네. 이걸 풀어라 이거죠.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좋게 보여요. 근데 길게 아니고 짧게. 짧게 올 하반기. 6개월 금리 안에 불경기 오기 전에. 네,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한국 신흥국 시장에 대한 뷰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여운을 남기면서 인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아침 이른 시간에 해주신 윤재성 CIO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